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세계를 바다에 가라앉히려는 이무, 그리고 최초의 해적 조이보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1113화에서는 역대급 떡밥이 밝혀졌습니다. 그건 바로 세계가 바다에 가라앉을 거라는 거죠. 이무는 무기를 통해 루루시아 왕국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1089화에서 밝혀지길 이 공격의 여파로 전 세계의 해면은 약 1m 상승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해저 도시들입니다. 루피 일행이 드레스로자 편에서 활약하고 있을 당시에 표지에서는 징베의 해협 홀로 여행이라는 표지 연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징베는 여행 중 바다경찰견에게 고양이의 가족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양이와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징베는 그 과정에서 거대한 유적지가 해저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죠. 더 나아가 이곳에 포네그리프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해저 과목 임펠다운도 수상한데 임펠다운은 해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저에 임펠다운을 짓는 게 말이 안 되는 만큼 임펠다운은 기존 해저에 있던 건물로 보인다는 겁니다. 종합해보자면 과거에도 세계는 잠긴 적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여러 가지 떡밥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로성의 대사입니다. 레벨리에서 코브라가 오로성에게 면담을 요청하자 나스조로는 말합니다. 세계 균형은 영원토록 유지할 수 없네. 이쯤에서 한번 크게 청소할 필요가 있어. 앞서 800년 전 도시들이 잠겼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이무와 오로성은 몇 번에 걸쳐 세계를 바다에 가라앉히고 있던 걸로 보이죠. 두 번째는 천룡인들입니다. 천룡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하계에 내려올 때 헬멧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천룡인들은 천것들과 같이 공기를 마시기 싫어서 하계에서는 언제나 둥근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하지만 원피스 세계가 과거에도 잠긴 적이 있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천룡인들이 하계에서만 둥근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이후 해수면이 상승해 마리조아 밑에 하계가 잠길 때를 대비해 쓰고 있는 걸로 보이죠. 세 번째는 테킬라 울프입니다. 세계 정부는 700년 전부터 각국의 범죄자들과 세계 정부 감행을 거부한 나라의 국민들을 노예로 동원해 섬과 섬을 잇는 거대한 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다리를 짓는 이유는 추후 새로 만들어질 세계를 위해서인 걸로 보이죠. 네 번째는 로저 해적단입니다. 로저 해적단의 현재 모습이 전부 공개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로저 해적단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들은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레일리는 코팅 기술자인데 코팅을 하면 바닷속을 항해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이 바다에 잠겨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로저 해적단의 선이 크로커스는 거대 고래 라분의 뱃속에 살고 있습니다. 즉 라프텔의 모든 걸 알게 된 로저 해적단은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들은 자신들이 홀로 살아남으려고 한 게 아니라 추후 수면 상승을 대비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각자 준비를 하고 있던 걸로 보이죠. 다섯 번째는 레드라인입니다. 밀즈모자 일당의 주인공 상디의 꿈이 올블루인 만큼 원피스의 가장 유력한 결말 중 하나는 레드라인을 파괴해 올블루를 만드는 걸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왜 레드라인을 파괴해야 하는지는 애매했습니다. 다만 무거운 물건이 들어있는 물속에서 무거운 물건을 빼면 수면이 낮아지는 것처럼 레드라인이 사라진다면 해수면이 낮아지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파괴해야 하는 이유도 정확히 밝혀진 걸로 보이죠. 네 번째는 세계정부와 대립하던 나라들입니다. 현재 세계정부와 대립하던 나라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대 왕국 편에 섰던 나라들은 니카를 따른 것처럼 태양을 상징하는 표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샨도라, 알라바스타, 와누쿤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몇몇 도시들은 이 수면 상승에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드니시아 위에 있는 조에는 여과 장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물이 빠져나갈 수 있죠. 더 나아가 현재 조는 드니시아 위에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와누쿠니입니다. 스키야키에 의하면 와누쿠니는 어느 시기 섬을 감싸듯이 벽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벽을 만든 이유는 세국이기도 하겠지만 추후 수면 상승을 대비한 걸로 보이죠. 즉 세계정부에 대항하던 나라들은 추후의 싸움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던 거라는 겁니다. 과거 세계가 잠긴 적이 있다는 가설로 해소될 수 있는 다섯 번째 떡밥은 약속의 배 노아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원피스의 유력 결말은 레드라인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인섬은 레드라인 밑에 있는 만큼
약속의 배 노아의 역할은 추 레드라인이 파괴될 때 어인섬 주민들을 구해주는 도구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무와 오르성은 해수면 상승을 일으킬 수 있었던 만큼 약속의 배 노아의 역할은 추 해수면 상승의 대비인 걸로 보이죠.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한 가지 떡밥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버커니아족입니다. 최근 떡밥으로 공개된 버커니아족. 현재까지 버커니아족은 어떤 떡밥도 공개되지 않았지만 버커니아족에게 한 가지 단서는 공개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오래전 세계의 대죄를 범했다는 거죠. 이 대죄에 대해서 수많은 말들이 많지만 이번 해수면 떡밥으로 인해 버커니아족의 대죄를 추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대죄는 바로 노아입니다. 어린 시절 버커니아족 쿠마는 갓벨리에서 세턴을 만납니다. 그리고 쿠마는 세턴에게 말하죠. 불쌍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많이 구하고 싶어. 이에 세턴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다, 너희들은. 당시에 쿠마가 니카를 언급해 세턴이 이 말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해수면 상승 떡밥을 생각해본다면 버커니아족은 과거 세계가 물에 잠길 당시 거대배 노아로 불쌍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던 일족 아니었을까요? 제가 이 떡밥을 생각한 또 하나의 이유는 버커니아족의 이름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버커니아는 실제 존재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해적이죠. 혹시 오다스미 버커니아족에게 해적을 상징하는 버커니아를 붙인 이유는 버커니아족은 이무의 홍수에 대응하여 배로 사람들을 구해준 일족이었고 세계정부 입장에서 바다에서 죄를 행한 이들을 해적이라 부른 거 아닐까요? 즉 세계정부에게 버커니아족은 거대배 노아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최초의 해적이라는 거죠. 아마 조이보이는 버커니아족이자 버커니아족의 리더로 최초의 해적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분명한 건 추 조이보이의 과거 예상이 나올 때 다른 이들처럼 조이보이의 슬픈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저는 그 슬픈 이야기가 세계정부의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반코프와 지니가 쿠마를 처음 만날 당시 쿠마를 보고 말했습니다. 네가 이번에 주목받는 버커니아족이라면서 확실히 크네. 거인족의 피를 잇고 있다면서. 이 단서로 알 수 있는 건 버커니아족이 큰 이유는 거인족의 피를 잇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버커니아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거인족의 피를 또 잇는다는 게 뭔가 이상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세계정부의 실험입니다. 펑크하자드 편에서 로우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거대화는 몇백 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세계정부의 연구다. 원하는 만큼 거대한 병사를 증선할 수 있다면 정부의 적은 사라져. 혹시 버커니아족은 수백 년 전 세계정부의 거대화 실험으로 만들어진 종족 아닐까요? 정리하자면 버커니아족은 세계정부의 실험으로 만들어진 종족이지만 세계를 정리하려는 세계정부에 반발하며 사람들을 구한 대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거죠. 1107화 속 세턴은 검은 쇠 매적단을 보고 말했습니다. 레벨 6의 강자들이 누군가의 밑에 들어갈 줄은 생각도 못했다. 이에 대본은 말합니다. 티치는 특별하다고. 세턴은 지지 않고 말하죠. 핏줄도 말이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티치는 혈통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버커니아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재밌는 건 이 버커니아족의 떡밥은 세턴과 연결되었습니다. 즉 세턴이 검은쇠 매적단에게 티치의 혈통을 이야기했는데 그 혈통은 버커니아족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다시 말해 티치는 버커니아족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티치의 모티브가 된 실제죠. 검은섬의 에드워드 티치에 대한 책 이름은 블랙베어드 버커니어이기도 하죠.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티치는 록스의 의지를 잇고 있는데 자유와 평등의 꿈을 가지고 있는 빅맘과 카이도가 록스의 적단으로 들어간 걸로 보아 록스의 의지는 조이보이의 의지, 자유와 평등입니다. 즉 티치의 의지 역시 조이보이의 의지를 따르고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건 티치 역시 샹크스처럼 공백의 백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버커니어족인 티치는 버커니어족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을 받았을 것이며 이 운명을 누구보다 바꾸고 싶어 할 거라는 거죠. 티치는 조이부의 의지를 누구보다 잇고 싶어 하는 자라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집착과 열망이 티치를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괴물로 만든 거 아닐까요? 더 나아가 티치의 대의는 누구보다 특별하며 티치는 자신의 꿈 조이부의 의지를 잇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거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